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홍보 말씀. 1월 16일부터 5기 실전 투자 스터디 1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아시죠?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많은 대박 종목들이 이 스터디를 통해서 발굴이 됐는데 내년에는 자신은 없지만 또 더 좋은 종목 발굴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시죠.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 상단에 hslpartners@naver.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AI, 지겹도록 AI. 손정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AI입니다. 그게 우리는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이제 AI 혁명의 맥락, CP&D라는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AI 진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23년은 서버용 AI의 시대였다고 하면요. 24년은 온 디바이스 AI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만큼 속도는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AI라는 거는 항상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진짜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되려면 이게 노트북 PC나 아니면 스마트폰 쪽에서 AI라는 변수가 이 내구 소비재의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수요를 촉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요? 결국 킬러 어플리케이션. 킬러 어플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게 킬러 어플이 될지 우리가 기대하는 초맞춤형 에이전트 AI 모델이 나오려면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카카오톡 같은 거, 하물며 앵그리버드 같은 그런 게임이라도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거, AI를 통해서 나올 만한 거, 지금처럼 자기 사진 엄청나게 예쁘게 꾸며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생산성이나 아니면 재미, 사실 B2B 쪽에서 생산성은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네. 특히나 엔지니어들 쪽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재미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미. 그리고 연결성.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성에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서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결국 칩의 변화 같아요. 칩. 기존의 AP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여기에 이제 AI가 가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뜨는 회사 하나 있죠. 퀄컴. 퀄컴은 안드로이드 OS에서 정말 칩 AP의 맹주 같은 업체였죠. 이게 주로 경쟁은 애플하고 경쟁하는데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짐 켈러의 유산인 A 바이오닉 칩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2년의 격차. 정말 애플 AP가 너무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퀄컴의 성능보다 거의 2년 앞서 있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를 퀄컴이 완전히 다시 추격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제 애플 A 바이오닉도 그런데 M1하고 M2 이런 칩들에 대한 성능을, 이건 비단 퀄컴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논 애플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애플 실리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거였는데 최근에 퀄컴이 이거를 상당 부분 해결했죠. 어떻게? 기존에는 GPU 쪽은 커스텀이 잘 돼 있었어요. 아드레노라는 이걸 통해서 GPU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자, CPU가 문제였죠. CPU 블록이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퀀텀 점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누비아를 세운 사람이 애플에서 AP 설계하던 인력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인데 이거를 M&A를 했습니다. 그죠? M&A를 해서 인수를 해서 지금 CPU하고 GPU 커스텀 그리고 이제 NPU까지 이 프로세서들의 유기적인 연결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스냅드래곤 8 3세대. 요게 한 1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했고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요거는 노트북 PC용 칩셋인데 요거는 1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했습니다. 참고로 샤오미나
아니면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쓰는 AP에는 대충 60억 개에서 한 7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구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배 많은 수준이죠. 참고로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나노가 2개 버전이 있죠. 1이 18억 개고요. 2가 32억 5천만 개입니다. 나노 1이 그렇고 2가 자,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어떻게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할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퀄컴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굉장히 이걸 주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칩셋들이 고도화되면 MLCC 같은 수동 소자들도 점점 고도화돼야 되고, 그리고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것들도 수혜를 볼 수 있죠.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2.5D나 3D로 계속해서 패키징을 해야 되겠죠. 패키징하면 여기서 칩끼리 붙여놓으면 발열이 나오죠. 네, 그래서 방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폐를 해야겠죠. 그리고 연결 잘 해야겠죠. 이런 쪽에 솔루션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유망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쪽은 삼성전기나 기판 쪽은 삼성전기도 잘하죠. 네, 대덕전자도. 그래서 대덕전자와 함께 항상 거론되는 해성 DS. 해성 DS를 오늘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DS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주분들. 힘내시고. 네. 그런데 여러분,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최근에 많으신데요. 여기 그런 채널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거 제가 찍어주면 리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성 DS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DS는 기판을 하는 회사고요. 리드 프레임 쪽이 메인입니다. 리드 프레임이 한 70%,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반도체 기판 쪽이 한 30% 정도인데, 리드 프레임은 전장용이 있고 IT용이 있습니다. 전장용은 차량용 반도체 쪽이 메인이고요. 이게 24년 한번 보면 23년 매출이 한 2,800억, 24년은 내년은 한 3,20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T용은 올해 1,65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750억 조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패키징 기판 쪽이 2,500억, 23년 2,500억, 24년에는 2,8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드 프레임은 사실 그 예전에 우리 지네발처럼 생긴 옛날에 쓰던 패키징인데요.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높은 것들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데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게 결국 전장이죠. 2025년이 되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될 건데, 레벨 3 자율주행차는 본격적으로 AP의 고성능화가 필요하죠. 고성능화가 필요한데요. 자, 요것도 보면 기존의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IT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DCO라고 해서 중앙 통제식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기존의 전통 자동차들 업체들이죠. 자, 이런 회사들은 MCU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내연기관차가 한 1,000개 썼으면 이게 전기차가 되면 한 2,000개가 필요하고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한 3,000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런 칩들이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야기하는 레거시 공정, 중국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28나노대, 이런 레거시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쪽으로 리드 프레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용 쪽이 되게 중요한데 4대 전장 칩 업체가 있죠. 인피니언, ST마이크로, NXP, 르네사스. 자, 여기 세 개는 유럽이고요. 여기는 일본이죠. 중요한 거는 이 네 개 회사하고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 거래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유럽 쪽하고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르네사스하고 이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용 리드 프레임 쪽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 장기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생산을 주로 창원 공장에서 했는데 이걸 이제 필리핀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공장 인수해서. 그러면서 코스트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가 굉장히 시장 상황이 터프하고 매출이 빠지는데 불구하고 이익률이 굉장히 선방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현지화와 장기 공급 계약의 역할이었고요. 기존에 그리고 릴투릴 방식의 공정 이런 부분들도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내년에 기대할 부분이 결국 DDR5용 패키징 기판 쪽인데 이게 23년에는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근데 이게 24년에는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게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 DDR4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훨씬 좋고요. 이런 부분이 좀 내년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요 13%나 돼요. 그리고 최근에 SiC 기반의 칩, 여기 리드 프레임도 납품이 시작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 매출 7천억, 영업이익 1,1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 12월 26일자 기준으로 시총은 9,2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전망치는요, 매출 7,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50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쁘지 않고요. 내년은 좋습니다. 그래서 밸류 부담은 없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전장용 리드 프레임이 계속 쇼티지다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주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다른 회사들은 다 기저효과 누리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전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재작년, 작년에 3,900억 정도 이제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판하고 전장용 리드 프레임 쪽으로 캐파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 볼륨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이제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역발상이 좀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하나. 1월 16일부터 5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유망한 종목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실 분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여기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진행하고요. 그리고 녹화 영상분도 그날 바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해에 별로 새롭진 않지만 꾸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